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순간 다른 사람이 되어본 적 있으신가요? 회사에선 미소 짓고 친절했던 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저는 그랬습니다. 직장에선 천사, 집에선 악마라는 말이 꼭 저를 두고 하는 것 같았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사람들에게 우리는 왜 가장 날카로운 가시를 겨누게 될까요?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도 이해해 줄 거야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버지를 잃고 무너진 가족, 날카로워진 말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서로에게 친절을 배웠는지에 대한 여정이죠. 이 이야기가 혹시 지금 가족과의 관계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나는 35, 평범한 광고회사 직장인 서진우다. 남들이 보기에 나는 성공한 사람이었다. 좋은 회사, 안정된 수입, 그리고 능력을 인정받는 팀장 자리. 하지만 집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다시 그 불안한 아들이자 형이 되었다. 또 이렇게 늦게 들어와?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항상 날이 서 있었다. 나는 말없이 신발을 벗었다. 대답해봤자 또 다른 잔소리가 이어질 테니까. 형, 엄마 걱정하시잖아. 연락이라도 하지. 동생 현우의 말에는 비난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왔다. 너는 뭐가 다르다고 그렇게 훈계해? 취업은 했어? 아직도 엄마 등골 빼먹으면서. 현우의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또 이렇게 하루가 끝나간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날카로운 가시를 겨누고 있었다. 모든 것이 악화된 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였다. 3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아버지를 잃었을 때 우리 가족은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감추려 했다. 어머니는 더 예민해졌고 현우는 학업에 집중하지 못했다. 나는 일에 파묻혔다. 가장이라는 무게를 짊어지며.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아버지가 웃고 계신 사진, 우리 가족이 함께 찍은 마지막 여행 사진. 모두 행복해 보였다. 언제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이토록 날카로워진 걸까? 휴대폰이 울렸다. 대학 동기 민석이었다. 야, 진우야. 요즘 어때? 얼굴 본지 한참 됐다. 그냥 그래. 바빠서. 또 그 핑계. 너 요즘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 무슨 일 있어?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솔직해졌다. 가족이 힘들어.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우리 집이 이상해졌어. 서로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나눠. 민석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너희 가족 상담 한번 받아봐. 내 처형이 가족 상담사 일해. 소개해줄까? 처음엔 거절했다. 가족 문제를 남에게 말한다는 게 자존심 상했다. 하지만 그날 밤 또다시 현우와 언쟁을 벌이고 어머니의 눈물을 본 후 나는 민석에게 연락했다. 첫 상담 날 우리 셋은 어색하게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상담사 김지연은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다. 오늘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처음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때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진우는 너무 아버지를 닮았어요. 무뚝뚝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그래서 더 답답해요. 나는 놀랐다. 내가 아버지를 닮았다고? 항상 나는 아버지와 달라지려 노력했는데. 현우가 말했다. 형은 항상 나를 어린애 취급해요. 내가 뭘 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내 차례가 되자 나는 목이 메었다. 저는 그냥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처럼 가족을 책임지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실패하는 것 같아서. 지연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 간에는 일상적 공격성이라는 게 있어요. 외부에선 참는 말들을 가족에겐 쉽게 내뱉죠. 어차피 이해해 줄 거야. 나중에 풀리겠지 하면서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나는 회사에선 절대 하지 않을 말들을 집에서는 얼마나 쉽게 내뱉고 있었던가.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더 친절해야 해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보다 서로를 북돋아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모두 침묵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일기를 썼다. 내 마음속에 숨겨둔 말들,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을 모두 쏟아냈다. 상담은 계속되었다. 매주 우리는 조금씩 변화했다. 어느 날 지연 선생님이 특별한 과제를 내주었다. 이번 주는 서로에게 하루에 한 번씩 칭찬해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다. 엄마, 오늘 김치찌개 맛있네요. 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현우에게 요즘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아. 잘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그의 눈이 반짝였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내 방을 노크했다. 진우야, 잠깐 얘기 좀 할까? 어머니는 내 침대 끝에 앉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내 손을 잡았다. 엄마가 많이 힘들게 했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너무 무서웠어. 혼자 남을까? 그래서 너한테 더 의지하려고 했나 봐. 나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새겨져 있는지. 아니에요, 엄마. 제가 부족했어요. 아버지처럼 든든한 가장이 되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랐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아버지 이야기를 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다. 아침 식사 시간에 서로의 하루 일정을 묻고 저녁에는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기 시작했다. 어색했던 칭찬이 자연스러워졌고 날카롭던 말투가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진 않았다. 어느 날 현우가 취업 면접에서 떨어진 후 나는 또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갔다. 너 정말 준비는 제대로 한 거야?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어쩌려고? 현우의 표정이 굳었다. 나는 즉시 후회했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거둘 수 없었다. 그날 밤 현우가 내 방을 찾아왔다. 형, 나 정말 열심히 했어. 그런데 형이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아팠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현우야. 내가 또 실수했네.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아. 다음엔 꼭 잘 될 거야.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게 솔직해졌다.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는 바로 사과하고 서로의 노력을 인정해주기 시작했다. 6개월 후 마지막 상담 날이었다. 지연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어머니가 먼저 대답했다. 이제 우리 집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진우가 많이 달라졌어요. 현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형이 이제 내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리고 저도 형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됐고요. 내 차례가 되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는 가족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걸 배웠어요. 우리는 서로 상처도 주고받지만 그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친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공원에 들렀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래서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 사진을 찍었다. 그로부터 1년 우리 가족은 많이 달라졌다. 현우는 취업에 성공했고 어머니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여행을 다녀오셨다. 나는 드디어 용기를 내어 좋아하던 여자에게 고백했고 지금은 결혼을 준비 중이다. 오늘 약혼녀 수연이를 처음 우리 집에 데려왔다.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셨고 현우는 수연이에게 내 어릴 적 망신스러운 사진들을 보여주며 즐거워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함께 TV를 보며 웃고 떠들었다. 문득 아버지가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수연이를 배웅하고 돌아와 거실에 혼자 남았을 때 나는 문득 깨달았다. 우리 가족은 완벽하지 않다. 여전히 서로에게 실망하고 때로는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말들을 가시로 남겨두지 않는다. 서로에게 미안하다 말할 줄 알고 서로의 노력을 인정해준다. 가족은 가장 가까이에 있기에 가장 쉽게 상처 줄 수 있는 존재다. 하지만 그만큼 가장 큰 위로와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작은 친절과 이해,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었다. 가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 내가 상담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이 말을 되새기며 가족에게 더 나은 아들이자 형이자 곧 누군가의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이 빛났다. 어쩌면 아버지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지도 모른다. 오늘 밤 나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이렇게 별을 바라보며 생각해 봅니다. 가족은 참 이상한 존재인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 있어서 가장 쉽게 상처를 주고받지만 또 그만큼 가장 큰 위로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제가 깨달은 것처럼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으로 많은 것이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가요? 혹시 지금 가족과의 관계가 어렵다면 내일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 머리 예쁘네. 밥 맛있게 해줘서 고마워. 요즘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족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가족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나요? 아니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고 싶으니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가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별처럼 빛나는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